너네가 만약에 조자룡이었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 맞다, 그때 그 제갈공명 군사가 나한테 줬던 보자기가 있었지, 꺼낼 수 있을까? 지금 오나라 군사들은 엄청나게 빨리 막 말 타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너네들의 대부분은 그때 오나라 병사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가가지고 아 맞다, 보자기, 이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세요? 삼국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신가요? 저는 조자룡이거든요. 조자룡.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학원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해요. 너네는 삼국지에서 누구 좋아하냐? 너 삼국지 봤냐? 누가 제일 좋아? 그럼 애들이 이제 막 얘기해요. 대부분 이제 뭐 관우나 뭐 제갈공명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유비가 오나라에 약간 인질처럼 갈 때가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결혼을 하러 가는 건데 사실은 인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조자룡한테 수행을 시켜요. 같이 갔다 와라. 근데 가면서 제갈공명이 조자룡한테 보자기를 3개 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이 보자기를 열어봐라. 그래서 첫 번째 위험한 상황이 닥쳤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 열어보고요. 그다음에 유비가 너무 방탕한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 조자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 열어보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에 이제 탈출할 때 오나라 병사들이 막 쫓아올 때 보자기를 하나씩 딱 열어가지고 그 위기를 다 탈출해요. 제가 근데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왜 조자룡을 좋아하냐면, 너네가 만약에 조자룡이었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 맞다, 그때 그 제갈공명 군사가 나한테 줬던 보자기가 있었지, 꺼낼 수 있을까?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고 아이들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저기 오나라 병사가 막 쫓아와요. 지금 오나라 군사들은 엄청나게 빨리 막 말 타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막 긴장되고 막 되게 초조하고 되게 신경 곤두서는 상황에서 보자기를 꺼내볼까 딱 읽고 그대로 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의 대부분은 그때 오나라 병사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가가지고 아 맞다, 보자기, 이럴 거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대부분 공부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 얘기하냐면 기하에 할 때 얘기 많이 해요. 외심, 뭐 내심 이런 얘기할 때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그 삼각형의 외심인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제가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이들은 막상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꺼내 쓰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기하에서 사실 알아야 될 거 별로 없어. 제갈공명이 조자룡이 오나라 갈 때 무슨 막 10권짜리 책 매뉴얼 준 게 아니잖아요. 보자기 딱 3개 줬어요. 그런데 왜 조자룡이 대단하냐면, 지금 이걸 써먹어야겠네 하고 그것도 주머니에서 보자기를 딱 꺼내서 그대로 꺼낸 거죠. 내가 니네들한테 물어볼게. 너네 정말로 이거 나중에 수능 시험 갔는데 빗변에 중점 딱 찍어놨어. 여기서 외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말했을 때 애들이 정말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은 대부분 자신 없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학에서 특히 이제 기하 파트에서 중요한 건요, 사실 내용이 별거 없거든요. 닮음? 아무리 배워봐야 사실 3개밖에 없어요.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수학 배우신 지 오래된 분들도 아마 어렴풋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합동?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이고, 이거 다 배운 다음에 나가는 거 뭐냐면 기껏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삼각비 해가지고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적재적소에 잘 써먹는 게 결국은 중학교 수학의 특히 기하 파트의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요소는 뭐냐면, 나한테 보자기가 3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생각해내고 꺼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외심 문제를 풀고 그렇게 내심 문제를 풀었는데 막상 그걸 꺼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빗변의 중점 문제를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15분 지난 다음에 그 문제를 줘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거를 꺼내 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실제로 배움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배운 거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너 왜 여기 문제를 못 푸니? 또 돌려 해봐야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는 순간 다시 써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요? 전 이게 아이들이 문제 위주로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자 3학년 1학기야. 3학년 1학기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서 문제 풀 때는 이것들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수능 가면 심지어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문제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냐 이걸 써먹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외심을 가르칠 때 외심 문제를 쭉 풀어요. 내심을 풀 때 내심을 쭉 풀어요. 피타고라스 나오잖아요. 피타고라스 문제를 쭉 풀어요. 근데 아이들은 정작 고등학교 가서 써먹어야 될 때는 못 꺼내 쓴다는 거죠. 이게 제가 조자룡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 조자룡은 어떻게 이런 거를 꺼내 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갈공명은 어떻게 조자룡이라면 이걸 꺼내 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조자룡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써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울 때 이것들을 상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획하는 습관이나 뭐 이런 상상하는 훈련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배울 때 들어가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습관을 이럴 때 써먹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외심을 배워요. 자, 외심 문제 열심히 풀고 80점 받았어. 넘어가죠. 이게 아니고 저는 애초에 이 인트로덕션 투 고등수학이라는 개념으로 이 과목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느냐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수학을 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예제 들어주고 그다음에 예제를 뭐 갖고 와가지고 자, 여기서 뭘 써먹어야 돼, 여기서 뭘 써먹어야 돼 훈련시킬 수 있지만 집에서는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아이들한테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익히게 하는 게 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각형의 정의를 똑바로 아는 아이들은 한 평면에서 평행하지 않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만드는 도형이 삼각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룰 때 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 도대체 뭘 써먹어야 되냐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건 뭐냐? 삼각형의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모르는 애들이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의를 아는 애들은 삼각형을 이뤄? 삼각형이 뭔데? 그래, 삼각형이 뭐냐면 세 직선이 있는데 서로 평행하잖아. 기울기가 다른 거네.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지.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빼줘. 이렇게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정말 훈련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내신 문제가 나오면 내신 문제를 풀고 외신 문제가 나오면 외신 문제를 푸는데 너 내심이 뭐야? 외심이 뭐야? 라고 말하면 생각보다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삼각형이 뭐냐? 내심이 뭐냐 하자면 애들이 뭐라 하지 아세요?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아는 아이들만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용어의 정의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꺼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가 선생님이라면 이걸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내겠니? 라는 질문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은 급급하게 넘기는 거에 중요하지 이걸 나중에 내가 잘 써먹을 수 있게 머리에 집어넣어야지 라는 생각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계획하는 습관 이건 너한테 언젠간 나올 거야. 그런데 너는 분명히 그거를 잘 써먹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으면 나중에 아이가 정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써먹지 못했을 때 이게 마음에 들어가 박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형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이걸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면 10번, 20번, 30번이 돌아가도 이걸 꺼내쓰지 못한 아이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걸 나중에 나오면 이걸 반드시 꺼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꼭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르치실 때 이건 나중에 이런 형태로 너한테 나올 거야. 너는 그럴 때 이런 걸 기억해야 되고 만약에 네가 한두 번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 이런 것들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비한 어떤 실전 훈련 근데 우리가 실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배울 때부터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써먹을 수 있는지 잘 구조화해 두고요. 용어의 정의에 충실하게 배워둔 아이들이 결국은 이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신 문제 뭐 100문제 나왔으니까 100문제 풀어서 90점 맞았다 한들 이게 섞여 나왔을 때 아 이게 내심이네. 각이 2등분이네. 직각 삼각형에 빗변에 중점이 나왔네. 이거 아마 외심 얘기하는 거겠네 라는 것들을 꺼냈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너 이거 나중에 써먹을 거야. 어떻게 써먹을 거야? 언제 써먹을 거야?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만 해도 배울 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